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에 이어 월요일인 오늘도 낮 기온이 23도에서 26도에 이르겠습니다. 기온은 초여름인데요. 대기는 메말라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4월의 첫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 두 자릿수에서 시작을 하면서 따스하겠습니다. 한낮이 되면 20도를 넘어가면서 조금만 활동하셔도 덥다고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지만 오전에는 나쁨 수준의 농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렇다 할 비 소식이 없는 우리 지역의 건조주의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포항과 경주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울진과 영덕의 대기는 매우 메마르기 때문에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23도, 포항 24도, 경주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의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기르고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주 화랑마을이 9년 공사 끝에 마침내 준공됐습니다. 글로벌 교육관광 휴양단지를 추구하고 있지만 정착까지는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하고 다른 상권과의 마찰도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3대 문화권 핵심 선도 사업인 경주 화랑마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8만 8천여 제곱미터에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시관과 최대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관, 그리고 300여 명 이상이 동시에 잘 수 있는 여러 동의 생활관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46면의 캠핑장과 화랑 무예 체험장, 그리고 국궁장 등 체험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옛 화랑들의 놀이 문화와 정신 세계를 직접 체험하고 앞으로 신화랑들이 해나가야 될 한류 문화의 새로운 창조를 꿈꾸는. 하지만 준비 부족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기까지는 다소 긴 시일이 필요합니다. 6월에야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10월이 돼서야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당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인근 불국사 숙박협회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숙박협회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실습 장소 그리고 모든 홍보 활동을 저희들 같이 전개를 해서 상생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규모가 크다 보니 짓는 데 천여억 원을 투입하고도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많다는 것이 큰 걱정입니다. 관리 인원만 20여 명이고 용역 조사 결과 앞으로 5년간 150여억 원, 1년에 30억 원씩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이라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대로 글로벌 휴양 관광단지로 자리 잡아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골칫거리가 될 것인지. 현재로선 걱정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철저한 대책과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어젯밤 10시 55분쯤 울릉도 도동 여객선 터미널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터미널 2층 매표소 24제곱미터가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울릉 119 안전센터는 불이 날 당시 터미널 사무실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채 비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터미널은 포항 울릉 여객선이 접안하는 울릉도 최대 관문항이어서 관광객과 주민들이 당분간 불편을 겪을 전망입니다. 그제 발생한 여객선 엘도라도호의 사고 원인은 바다 위를 떠다니던 불상의 물체와 부딪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어제 울릉도에 직원을 보내 조사한 결과 일본 기관실 외부 스케그가 확인되지 않은 어떤 물체와 부딪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케그는 배의 키 아래를 지탱하면서 선박 기울기를 완화해주는 일종의 날개입니다.
하지만 설령이 18년이나 된 엘도라도호가 노후화로 인한 선체 균열도 배제할 수 없어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됩니다. 낙동강 1급 수하천에 건설한 영주댐에 3년째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모아뒀다 방류하면 하류 수질이 좋아질 거라며 1조 원을 쏟아부은 댐이 낙동강 환경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홍석중 기자입니다. 이달 중순 하늘에서 촬영된 영주댐. 선명한 진녹색 조류가 호수를 뒤덮었습니다. 재작년 준공 이후 3년 연속 녹조가 나타난 건데 올해는 추위가 덜 풀린 3월에 시작돼 예년보다 한 달이나 빨라졌습니다. 공사비 1조 원이 들어간 영주댐의 건설 목적은 낙동강 수질 개선. 1급수인 내성천 물을 가둔 뒤 갈수기 때 낙동강으로 흘려보내면 수질이 좋아질 거란 예측이었지만 지난해 여름 영주댐의 방류수 수질은 공업용수 기준에도 못 미칠 만큼 악화됐습니다. 해마다 거듭되는 녹조에 환경부 장관이 처음 영주댐을 찾았습니다. 저게 오염된 물을 이 깨끗한 물을 좀 희석시키고 희석하자 예, 이렇게 해서 한 거는 네. 이론적으로 보면 여기는 굉장히 맑아야 되는데 네. 왜 여기다가 수질 개선 장치를 이렇게 달아야 될 정도냐는 거죠. 영주댐 녹조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수몰된 논밭에서 용출되는 화학 비료 등 잔류 유기물질과 댐 상류의 축사들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전보다 축사가 30% 이상 늘었다며 오염원 관리에 나서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농경지가 몰린 오염 부화량 밀집 지역에 댐을 건설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서 졸속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논밭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영양 염류가 흘러들어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부영양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나 사후 관리에서 댐 관리권이 국토부에 있다며 영주댐 수질 관리에 소극적이던 환경부가 뒤늦게 제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한 영농병행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해 국내 최초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면에서 태양광 모듈 하단까지의 높이와 구조물 간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 사람과 농기계 운행이 가능하도록 고안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특허 기술을 활용하면 우리나라 국토의 16%를 차지하는 농경지에서도 영농 행위와 동시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해져 농가 수익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덕군이 3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 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KT와 협약을 맺고 관내 읍면사무소 등 20개 지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한 데 이어 이달 중 시험 가동을 거쳐 다음 달부터 군청과 읍면사무소 10곳의 상황판을 통해 미세와 초미세 먼지 농도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측정 자료를 빅데이터로 축적해 지역과 시기별로 공기질을 분석하는 한편 내년에는 도로 제비산 먼지 청소 차량을 구입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사드 기지가 들어서는 성주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들과 주민들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통행까지 통제하려 했던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로 통하는 바리케이드가 열려 있습니다. 간간히 기지로 드나드는 차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6개 단체들로 구성된 사드 철회 평화회의는 3월 28일부터 국방부 관계자들을 포함한 모든 통행을 통제하기로 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들이 최근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 관련 단체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는데도 정부가 방치하는 바람에 미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언론과 정치계에서 정말 이 살얼음판 같은 한반도 평화 정세 우리를 이용해서 전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방부도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사드 공사를 당분간 미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드 철회 평화회의는 다음 달과 5월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사드 문제로 발목이 잡힐까 봐 오히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평화 정세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사드 기지 내 공사는 지난해 9월 이후 주민들과 사드 배치 반대 시민단체들에 의해 자재와 장비 반입이 막히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송리 주민들과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은 미군과 사드 장비는 지금처럼 오가는 것을 막을 생각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삼선 도전 단체장의 교체 지수를 점검하겠다고 밝혀 물갈이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최양식 경주시장과 임강원 울진군수, 최수일 울릉군수 등 10명의 현역 단체장이 삼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후보자 개인 지지도가 당 지지도보다 낮은 신청자에게 교체 지수를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체 지수는 당원 당규에도 나오지 않는 등 산출 근거가 미약해 탈락자들의 반발 등 후유증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경북도당 공관위는 단독으로 신청한 이희진 영덕군수의 공천을 확정했고 다음 주부터 기초단체장 공천자 명단과 경선 실시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지사와 시장, 도의원, 시의원과는 달리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는 어제부터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선거운동, 선거군의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달 개막하는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의 도자기 장인이 요즘 문경에서 도자기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문경의 흙과 유약으로 도자기를 만들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도자기 장인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한 점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장인의 혼을 쏟아넣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자연미가 뛰어난 일본의 다원과 달리 한국의 다원은 다양한 색상으로 세련미가 뛰어납니다. 일본 후쿠오카 현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야마과 도모루 씨는 한국의 다원에 매료돼 문경의 흙과 유약으로 직접 문경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チャッサバルに参加できるという意味は、私が千利休の時代から多道で高麗茶碗を使っている作品を作っているものとして本当に素晴らしいものに参加できると思っています。 제20회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에는 도모로 씨 외에 2명의 일본 장인이 만든 작품으로 일본 후쿠오카 도요 명인전이 개최됩니다. 이를 위해 일본 장인이 직접 문경에 와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에서 있는 흙과 유약을 가지고 저희 이제 관원유에서 전통 가마에서 이제 소생을 해낸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 이렇게 한 그 축제는 없었죠. 전통 방식으로 도자기를 생산하는 문경과 일본 두 장인의 만남은 전통 도자기의 예술성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면 문경 전통 도자기의 세계화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포항 지진을 계기로 경상북도는 지진 발생 시 건물 붕괴 위험 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센서를 활용해 건물의 기울기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건물 붕괴 등의 위험 상황을 판단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경북도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지역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4월부터 폐차 이행 확인제가 시행됩니다. 폐차 이행 확인제는 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돼 폐차장에 넘겨진 차량이 제대로 폐차됐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폐차업자는 한 달 안에 실제로 차량을 폐차 말소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주 벚꽃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꽃만큼 볼거리 풍부한 경주 예술인들의 축제도 함께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 열리는 경주예총 예술제 막바지 준비 현장을 소개합니다. 응원가로도 잘 알려진 우정의 노래에 봄날의 흥이 넘칩니다. 경주에서 활동하는 성악인들로 모두 경주음악협회 회원들입니다. 경주음악협회는 1964년 경주예총 출범 당시 문인협회, 미술협회와 더불어 주축이 됐으며 노래와 연주, 작곡가들로 구성됐습니다. 벚꽃이 피는 화려한 경주에서 음악협회 회원들이 준비한 화려한 음악과 재미있는 즐거운 음악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연습실에서는 경주무용협회 회원들이 선이 아름다운 한국 무용을 선보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무용인 태평무를 바탕으로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추는 태평성대입니다. 무용과 미술, 연극, 사진, 국악 등 8개 분야 700여 명이 활동하는 경주예총의 이번 예술제는 경주 예술인들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8개의 지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연극협회는 어린이 연극으로 준비하였고 연예예술인협회는 야외 무대를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올해로 45회를 맞는 이번 예술제는 경주 예술의 전당과 교촌마을 광장에서 6일간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영상으로 만나는 2018 교향악 축제를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만날 수 있고 경주 사진작가들의 경주 풍경전이 경주 엑스포공원 엑스포문화센터 전시관에서 관성 김준식 전이 경주 솔거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쓰레기 없는 바다 만들기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수거 처리, 분포량 파악, 효과적인 홍보 교육 방법 등 분야에 상관없이 이달 27일까지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제안서는 A4 용지 기준 10매 이내 분량이면 되고 대상 1명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등 모두 8명을 수상하며 수상자는 5월 14일 발표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무역 실무 교육을 확대 운영합니다.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경주 힐튼 호텔에서 무역 해외 영업 직원과 창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경북 무역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산업단지와 교육 소외 지역 맞춤형 방문 교육을 지난해 2회에서 올해는 4회로 늘립니다. 또 대구세관과 공동으로 FTA 인증 수출자 요건 획득 과정을 실습과 사례 위주로 교육하고 최신 해외 마케팅 기법을 소개하는 교육 과정도 6월과 10월 개설합니다. 4월의 첫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 2자릿수에서 시작을 하면서 따스하겠습니다. 한낮이 되면 20도를 넘어가면서 조금만 활동하셔도 덥다고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지만 오전에는 나쁨 수준의 농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렇다 할 비 소식이 없는 우리 지역의 건조주의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포항과 경주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울진과 영덕의 대기는 매우 메마르기 때문에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23도, 포항 24도, 경주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의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